안녕하세요. 박필딩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분들께서 이번 공시가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꼭 알아야 할 시장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꼭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요,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세입자랑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분들께서도 계약서 특약을 작성함에 있어서 유념하셔야 할 부분들까지 있겠습니다. 일부 자료는 뉴스 스크랩을 자료로 첨부해서 응용하는 방식으로 제가 천천히 이해가 되기 쉽게끔 설명을 잘 해보겠습니다. 자, 작년만 해도 보유사 중과 때문에 공시가가 오르면 곡소리가 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번 공시가 하락의 경우 보유세 부담 완화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호재로 적용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공시가가 떨어져서 보증보험 가입 한도액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금을 더 내줘야 하는 케이스가 발생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공시가 하락의 피해는 임대사업자일수록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공시가격 발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어느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는 역전세가 터졌는데 오히려 공시가는 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정부가 하는 일이 매번 오를 수는 없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잘못된 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고양시 삼성의 오피스텔을 제가 이렇게 기준 시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세가가 21년도에 5억에서 5억 3천까지 호가 갱신이 됐던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텔이죠. 84제곱미터인데 지금 최근에 금리 올라가면서 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억 원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호가 대비 40% 가까이 금액이 하향 조정됐는데, 이번 기준 시가의 경우에는 1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집단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부분들도 보이는데요. 참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은 본인이 체크를 똑똑하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많이 나오니까 국토부에서 7월달까지 대안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명 자료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 누가 피해를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선순위 담보대출을 남겨두고 전세를 준 임대인입니다. 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가 없고요. 보통 전세를 줄 때 일부 선순위 근저당을 남기고 보증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신축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케이스인데요. 혹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금 차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 내보내고 후순위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을 조금 남겨놓고 보증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보증서가 발급되는 전세보증금액 한도가 하향 조정됐죠. 자, 보증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전세금을 내리거나 아니면 선순위 근저당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임대사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절차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세 사기가 급등하고 공인감정평가사가 편법적으로 또는 시장가를 초월해서 감정평가를 산출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빈번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는 보증서 발행 요건이 조금씩 강화가 됐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시립주금 영원 이런 빌라 광고 보셨을 겁니다. 감정평가액을 높게 잡아서 대출을 최대 많이 끌어서 이 실입자금 없이도 상계 처리해서 입주시키는 이런 분양 광고도 많이 보셨겠고요. 감정평가를 높게 잡아서 전세가도 많이 받아가지고 무갭투자에 악용되는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터지죠. 자, 이제는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을 제외하고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있어서 주택가격 산정 요건을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최초에 설정된 보증금액에서 어차피 2년마다 5%씩밖에 못 올렸는데 시세보다 이미 저렴합니다. 이미 저렴한데 공시가격이 이번에 또 전년 대비세 10에서 20% 정도 하향됐기 때문에 이마저도 또 감액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법 개정안이 시행될 23년 4월 28일 이전에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작년도 공시가격을 적용을 받고요. 28일 이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올해 떨어진 공시가격으로 적용받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계약하실 분들은 이전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임차인과 협의를 봐서 하시면은 손해를 좀 최소화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임대인이 의무가입하는 보증보험은 공시가격에다가 150%를 곱해가지고 전세가격은 100%를 적용받게 되는데, 임차인이 신청하는 보증금 반환 목적 보증보험은 주택가격의 140%밖에 안 되고요. 전세가율은 90%밖에 보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보증보험
자체는 가입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장받을 전세 금액도 축소가 되는 이번 개정안의 모습입니다. 오피스텔은요, 공정시장 가액에서 120%입니다. 주택보다 좀 낮죠. 그리고 전세가는 60%만, 이렇게 도출된 가격에서 전세가는 60%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 금액이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표를 하나 놓고서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빌라가 하나 있는데요. 22년대 공시가가 1억 5,300이었습니다. 자, 요때는 150% 곱하면은 전세가가 100%니까 2억 2,950만 원을 전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공시가가 떨어져서 1억 4,400만 원으로 공시가가 계산될 경우에는요, 150% 곱하고 전세가 100% 해도 2억 1,600만 원만 전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350만 원이 역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세입자한테 돌려줘서 재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전세보증금 감액된 만큼 월차임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환산보증금이죠. 렌트홈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환산요율을 적용하는 계산, 모의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마저도 5% 한도 내에서 환산임대를 적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두 개가 발생됩니다. 첫째, 1,350만 원 자금을 유동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DSL 문제가 있거나 DTI 문제가 있거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이 1,000만 원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보증금 내리고 월세를 조금 올려도요, 2년 후에 금리가 내려가서 뭐 시장이 좋아져서 전세가가 오른다고 해도 마음대로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직전 금액이 딱 5%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 제한을 받게 되고요,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현저하게 상실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매년 이렇게 보증보험료 임대인이 75% 내고 임차인이 25% 내고 뭐 부기 등기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이 의무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증금액 내에서 10%의 과태료나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요즘에 이런 정책 바뀔 때마다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매도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매입자가 임대사업자 내에서 포괄 양도 양수하는 조건이 아니면 과태료가 또 3천만 원이고요. 과태료가 없이 잘 포괄 양도 양수한다고 해도 감면받은 세액은 징수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감면받았던 세액에 지금 현재 금리를 적용을 해갖고 추가로 징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임대사업자한테는 굉장히 지금 번거로운 사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2018년 12월 30일 이전엔 8년짜리만 끊어도 뭐 양도세 100% 면제에다가 뭐 이런 혜택들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임대사업자 가입하셔갖고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역전세나 빌라왕 잡겠다고 정책을 내놓은 것들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도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악의적으로 무갭 투자나 뭐 2, 3천 갭 투자 이렇게 부채를 크게 끌어다가 투자하신 분들은 요런 이번에 정책이 바뀌는 것들이나 공시가가 하향되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세입자들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 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7월 달까지 국토부에서 어떻게 좀 보충해서 제도를 개선하는지가 좀 기초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지루했겠지만은 나름대로 자료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도 알차게 좀 준비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